박경수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요, 2부에서 법조계 얘기들로 꾸미죠. 먼저 검사 안팎의 얘기 짚어오는 시간입니다. 서초동 25시. 오늘은 아주경제 법조 전문 기자죠. 장용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 이 전광훈 목사의 이 재수감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이 법원의 판단에는 역시 이 광화문 집회에 전 목사가 참여한 게 컸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겉으로 보일 때는 광화문 집회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연 광화문 집회 때문인가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 것이 지난 8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예. 어제는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광화문 집회에 직접적인 영향이냐?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예. 검찰에서 보석 취소 신청을 낸 것도 2주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2주 동안 끌고 있다가 결정을 내린다 만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다시 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 영향을 더 끼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예. 걱정이네요. 네,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8월 15일 집회에 관해서는 법원이 법원으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건만 가지고는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10월 3일 개천절 집회까지 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볼 수는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대로 보고 뒀다가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주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보석 취소 결정을 좀 급하게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죠?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동안 계속 여론의 추이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지켜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5919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극우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든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안 잡히거나 정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9550님은 야당은 선긋기보다 앞서서 질병 퇴치에 나서야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야당이 국민의 앞에 서야 응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 지금 재수감은 된 거죠? 네, 어제 오후 4시에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예. 서울구치소로 수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취재진이 몰려드니까 전광훈 목사가 취재진을 향해서 우산 치우라는 등 이렇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그 특유의 미소를 또 잃지 않는 모습이어가지고 약간 좀 당혹했다라는 그런 취재진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늘 여유는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석 취소 결정이 내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항상 법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저 사람이 과연 도망을 치겠느냐, 이런 네. 얘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 소식은 이 정도 하고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 특혜 병역 의혹,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이 부분은 좀 장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예. 사병의 휴가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군 경험을 되돌아보자면, 제가 이제 군번이 2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사병 군번에 장교 군번 2개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 군 경험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휴가를 그냥 큰 의미 없이 큰 문제 없이 연장을 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네. 휴가가 1차, 2차 계속 연장이 되면은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기는 하지만 결국에 연장 안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글쎄 부대로 다시 불러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굳이 퇴원을 할 필요는 없으니 일단 치료를 받고 들어와라. 대신에 서류는 잘 갖춰서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지. 네. 글쎄 이걸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휴가 일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또는 아프지 않았는데 병가를 받았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휴가 일수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고 예. 아팠던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츄샤라고 하는 이제 군 뭐라 그러나요? 좀 특수한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한국군이 미군 부대에 배속이 돼서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이제 군복무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역으로 근무했지만 약간 카츄샤가 전체적으로 좀 군기도 좀 약간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휴가나 외출 외박에서 한국군보다 훨씬 더 좀 여유가 있다라고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아무튼 이 정치권의 공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특임 검사까지 요구하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지만 여당에서는 계속 일축하고 있고요. 근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좀 온라인상의 공세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고요. 많은 이제 정치권 유명 인사들에 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물 좀 드시고. 예, 물 먹다가. 네. 그랬군요. 예,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참고 견디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수 유튜버라든지 일부 보수 인터넷 카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를 넘는 그런 게시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데다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감찰 요구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작년, 작년 이 두 회에 걸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들을 직접 만났다. 네. 보수 성향의 신문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당시 조선일보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호 씨의 횡령 배임 의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횡령 배임 의혹이 있을 무렵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난 게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네, 만난 건 확인이 이미 됐습니다. 만났군요. 네, 이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가 그럼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던 2018년 시절인데 그 무렵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저기 신문사 사수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많이 돌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역술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역술인을 대동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시기상으로 보자면은 중앙일보의 경우는 삼성,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방정호 씨 이런 분들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였거나 피의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신문 사주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서초동이 늘 논란의 중심이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요 얘기만 좀 해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재판부가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이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된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25의 2부가 맡게 됐습니다. 예. 지금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됐는데요. 사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이 모두 부장판사급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사건을 맡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 사건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이게 삼성그룹 관련된 이 사건은 아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의 경우는 10월이 되면은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11월 정도면은 선고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정경심 교수 사건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좀 묵직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한꺼번에 맞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사건이 끝나면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시기가 10월, 11월 이때쯤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기자 건강 잘 예. 살피고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초동 25시 아주경제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장용진 기자였습니다.